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어 1996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라리가 우승과 코파 델레이를 함께 우승해 더블을 기록한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시즌을 끝으로 그들은 빠르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9900 시즌엔 2부 리그로 강등되며 더 이상 우승을 꿈꿀 수 없는 팀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런 성적보다도 팬들이 정말로 실망한 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마치 전쟁에 나서는 전사들처럼 그라운드를 누비던 과거의 색깔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고 클럽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2011년 12월 클럽은 부진을 겪고 있던 만사노 감독을 경질하고 아르헨티나의 클럽을 이끌고 있던 한 남자를 스페인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의 이름은 디에고 시메오네. 이제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서 잃어버린 그들의 정체성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과는 별개로 2000년대 초부터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독식하는 양강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를 부수기 위해 시메오네는 그들과는 다른 전술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는 한때 축구를 사냥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는 사냥과 같다. 단 1초가 모든 걸 바꾼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상위권 팀이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려 한다면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끈질긴 저항을 이어가며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변하는 그 한순간을 말이죠. 그의 이러한 전술은 마치 시메오네의 현역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터프함의 상징이었고 그의 전술엔 이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렇게 시메오네의 지휘 아래 클럽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됐죠. 그는 강등권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팀을 물려받았지만 끝끝내 클럽을 리그 5위로 끌어올렸고 더 나아가 유로파리그에선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부임하자마자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과 이어지는 다음 시즌에도 첼시를 꺾으며 슈퍼컵을 우승한 건 분명 놀라운 성과였지만 이 정도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엔 아직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갈 길이 먼 시메오네는 곧바로 다음 과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마드리드 더비 징크스를 깨는 것. 그들에게 레알 마드리드는 21세기 들어 내내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메오네조차도 그들을 꺾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즌엔 리그 2경기 말고도 레알 마드리드를 한 번 더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경기는 바로 코파 델레이 결승전이었죠. 심지어 그날의 경기장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였고 14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만났기에 선수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에선 이른 시간부터 호날두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이내 디에고 코스타의 감각적인 골이 터지면서 다행히 전반전에 동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90분 동안 승부는 나지 않았고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연장 99분 좀처럼 뚫리지 않던 그들의 골문을 여는 미란다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지면서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을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단순히 우승이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상징적인 전환점에 가까웠습니다. 21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레알 마드리드라는 벽을 넘었다는 것. 그것도 코파 델레이 결승전에서, 그리고 그들의 홈구장이었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14년 5월, 어느덧 13-14 시즌의 라리가는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순위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심지어 앞으로 2승만 더 해낸다면 조기 우승을 확정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따라오기 바쁜 바르셀로나가 36, 37라운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온 우주의 기운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모이는 듯했죠. 하지만 리그 우승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마저 레반테와 말라가에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해버렸고 결국 리그 우승의 행방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려지게 됐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의 마지막 상대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심지어 경기장은 그들의 홈구장인 캄프누였죠. 설상가상 산체스에게 먼저 선제골까지 내주며 모든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캄프누의 압박감과 다잡았던 리그 우승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중압감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메오네의 전사들에겐 매우 익숙한 환경이었죠. 그들은 결국 후반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끝까지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18년 만의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우승은 바로 시메오네의 팀이 무엇인지 보여준 값진 우승이자 그들만의 양강 구도를 부수고 3강 구도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다시 돌이켜봐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리그 우승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축구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메오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리그 우승에 마냥 취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뒤 치러질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드리드 더비의 징크스도 깨진 지 오래였고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오는 길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날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먼저 웃기 시작한 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죠. 고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더니 90분을 넘어서도 그 리드를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5분의 추가 시간만 버텨낸다면 스페인 정상에 이어 유럽 정상에도 설 수 있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경기 막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 일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모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순간 장내의 분위기는 180도 뒤집혀버렸죠. 그 여파는 연장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결국 1대4 대역전패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단 역사상 최초의 비기어는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죠. 그리고 시메오네는 생각보다 빨리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2년 후 두 마드리드 팀은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죠. 게다가 저번 결승 이후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5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었기에 이번엔 정말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기어는 시메오네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혈투 속에서 결국 후안프란의 실축으로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의 트로피 세레머니를 지켜봐야 했죠.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리고 두 번의 패배. 시메오네에게 있어 이 두 경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으로 남게 됐습니다. 2016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배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시메오네는 감독직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시메오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많은 일을 함께 겪기 시작했습니다. 정들었던 비센테 칼데론을 떠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로 보금자리를 옮기기도 했고 유로파리그를 또 한 번 우승하기도 했죠. 또한 시메오네와 오랫동안 함께였던 베테랑들이 하나둘씩 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클럽은 과도기를 거치고 있었고 대대적인 리빌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수단이 바뀌면서 시메오네의 전술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20-21 시즌에 들어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4-4-2 포메이션을 벗어나 점유율 중심의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클럽은 초반부터 리그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23라운드까지 단 1패밖에 하지 않았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수, 트리피어의 도박 혐의와 펠릭스의 발목 부상 등의 악재가 클럽을 덮치고 있었죠. 그렇게 벌려놨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고 결국 리그 우승의 행방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마지막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먼저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클럽이 이대로 패배하고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한다면 또다시 그들에 의한 최악의 날로 기억되겠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두 번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코레아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우승에 대한 작은 불씨를 되살렸죠. 그리고 곧이어 수아레스의 역전골이 터져버렸고 그 골이 결국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골이 되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신나서 뛰어다니는 이들도 있었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이도 있었죠. 그만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메오네의 주도하에 팀은 끝까지 똘똘 뭉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암흑기에 빠져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메오네에 의해 빛을 보게 됐고 2025년인 지금도 그 자리는 여전히 그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클럽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팬들은 오늘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시메오네가 클럽 역사상 첫 비기어를 들게 해줄 거라는 상상을 말이죠. 끝으로 이 이야기가 시메오네의 이야기라기보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야기라는 느낌이 든다면 정확하게 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곧 시메오네고 시메오네가 곧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이죠.